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4년 2월 29일,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2월 30일, 그러니까 3월 1일이네요. 2월 30일은 없으니까. 3월 1일 날, 예, 아마 요걸 좀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반드시 다가올, 요즘에 이제 함께 배우기 특별편 하는데, 4680 배터리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였나요? LG가 LG엔솔이 발표를 했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8월에 양산 들어간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어쨌든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한다는 차원으로 2000년째 한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8월이니까 이제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4680 배터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굵직한 큰 주제 가지고 AI, 바이오, 조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다루겠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함께 배우기 특별편으로 해가지고요. 반드시 다가올 미래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함께 4680 배터리 얘기를 일단 해볼게요. 일단 이제 여기 LG엔솔의 김동명 대표님 이제 사진이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봐가지고 나온 사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일단 이제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건 직접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8월 한국 오창 공장에서 9기가와트 생산 들어가고, 내년이 더 크죠. 한국보다는 내년엔 하반기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36기가와트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국 남경 쪽에도 투자를 지금 해서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4680이 뭐냐면 사이즈예요. 밑에 요건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얇은 알칼라인 건전지. 요게 요즘에 많이 들어가는 21700 배터리. 4680은 굉장히 좀 뚱뚱해 보이죠. 두께도 넓고 높이도 좀 높은 요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하나 만들면 요런 배터리 여러 개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크니까. 예. 근데 배터리 종류 여러 개가 있죠.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예전에 배웠지만 각형은 네모났고 파우치형은 주머니처럼 생겼고 원통형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동그랗게 생긴 거죠. 근데 앞으로 대세는 좀 원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대량 생산 쉽고요. 제조 비용이 낮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나? 높은 걸로 아는데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이게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건 아니고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작다 보니까 하나가 그럴 수 있는데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높은 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우치형이 아마 파우치형의 에너지 밀도는 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원통형도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건 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50, 21700. 이 끝에 뭐냐면 5자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지름 18, 길이 65인데 5는 원통형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 5자를 붙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갈 길은 4680인데 주요 제조사는 LG와 삼성, 파나소닉, 이 원통형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채택하는 기업은 테슬라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BMW 이런 기업들,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이제 그야말로 네모난 거,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 조금 복잡하고 좀 무겁죠. 그게 좀 단점이고, 주로 삼성과 CATL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이고,
이 파우치형은 되게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모양 같은 거를.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주행거리가 길어요. 그 배터리 소재를 층층이 쌓아서 빈틈이 없고 설계를 막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무게도 가볍고. 다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충격이 약하니까 좀 비싸고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제조사는 이제 LG와 SK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주로 좀 많이 파우치형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사실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뉴스 중에 하나지만 테슬라가 이걸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4680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배터리 크기와 용량을 2배 이상 늘린 제품이고요. 에너지 밀도는 5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양산하는 데 성공은 했는데 대량 양산까지는 좀 여전히 넘을 벽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도 고객사고 어쨌든 LG가 8월에 양산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삼성은 천안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원통형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있는데 뭐 파우치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는데 일단 4680이 성공을 한다면 원통형의 파워가 더 세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원통형 배터리고요. 65, 70, 80mm 지름도 굉장히 두껍죠. 근데 4680 배터리 채택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적고요. 효율이 높고 성능이 좋아요.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이 2배나 되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큰데 용량 커지죠. 에너지 밀도는 5배나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편이고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꽤 커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개수는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모난 요게 배터리라고 쳐볼게요. 이 네모난 공간에 이거를 넣으면 몇 개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 조그만 걸 넣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배터리 셀은 적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요것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개수는 2170 배터리보다는 절반 이하고 다만 생산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테슬라가 양산에 적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BMW, 리비안, 볼보 등이 현재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제조사는 4680 배터리는 LG, 삼성, 파나소닉입니다. LG엔솔은 올해 3분기에 양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있고 삼성 SDI는 천안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BMW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에 이 46파이 삼성은 4680이 아니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46파이라고 하는데 그 46파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680 배터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 습식 그 공정이에요. 공정. 보통 우리가 배터리 양극 음극을 만들 땐 습식 공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양극 음극에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있죠. 얘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쫙 펴가지고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때 뭐라 하냐면 용매를 써요. 용매를 쓰면 뭐가 단점이죠? 말려야죠. 용매를 해소해야 되고 용매를 말려야 되거든요. 건조. 근데 그때 건조하는 과정이나 이게 이게 보시면 요 밑에 건조하고 막 이 용매를 해소하는 이 공정의 밑에 이거 크기 보세요. 엄청 커요. 전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건 저 건식으로 하자. 저 말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건식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방식. 중간이 뻥 비었죠. 이렇게 하자는 게 테슬라의 목표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하기가. 이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전국 공정 이게 최대 난제다. 요거를 없애서 훨씬 좋긴 한데 그거를 건식으로 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전국 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한번 우리가 배웠죠 예전에. 그래서 재료를 섞고 발라요. 양극 음극에 코팅하고 그 다음에 쫙 눌러서 압착을 해요. 그 다음 자르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믹싱 공정이죠. 팔물질, 도전제, 바인더, 용매를 섞어요. 이 용매가 들어가서 습식인 거예요. 용매. 뭐 한마디로 물 같은 거죠. 액체 성질을 갖고. 그래서 이 양극할 물질에다가 도전제를 붙이고 바인더 그리고 얘 세 개를 확 섞습니다. 그래서 슬러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슬러리를 저 동박 있죠, 음극이면 거기다 발라버립니다. 얇게 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균일하게. 예. 끊어지거나 구김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체 공정이 18%. 그래서 저 슬러리를 알루미늄은 양극, 구리는 음극, 이제 각각에 맞게 코팅을 해야 됩니다. 붙여서. 그걸 코터기라 그래요. 코팅 기계. 요게 이제 코팅 공정입니다. 바인더를 전극에 골고루 배치하고 균일한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고요. 롤트롤 장비 제어기 있어요. 균일하게 코팅하는 거. 롤트롤 이제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위로 눌러가지고 쫙쫙 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요게 하나의 이제 공정인데, 예, 이 4680 배터리에서 근데 요거를 할 때 용매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용매. 요거. 여기 들어가죠. 이 공정이 들어가네. 건식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나은 공법인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습식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단습식은 저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건식과 관련된 전극 장비 지금 개발 중인 회사가 CIS로 알려져 있고요. 건식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일단 원가가 최대 20에서 25% 절감되고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요.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장점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4680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꼭 추정이니까 뭐 증권사 자료도 있지만 추정을 해본 거기 때문에 꼭 각 개별 기업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전화를 하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뭐 왜냐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꼭 확인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거 LG엔솔과 삼성 SDI,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는 국내는 LG화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은 LNF가 들어가고 삼성 쪽은 포스코페트엠이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막은 WCP가 어쨌든 이제 가장 좀 그 가시성이 있는 그런 좀 회사로 요즘에, 예, 그 WCP도 좀 분리막을 하는데 어쨌든 LG화학 쪽에 아마 밸류체인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는 WCP,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SKC, 전액은 뭐 동아기업과 엔캠이 좀 알려져 있고, 원통형 캔이 원통형이잖아요. 그래서 원통형 캔 밖에, 예, 이 2차원지를 담을 수 있는 밖에 캔이죠. 요런 걸 하는 회사가 이제 상신 EDP, 신흥 SEC,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잠금 장치라 그래가지고요. KNS가 안전 이제 그 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안전 장치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캔 이제 곁에 있는 재료, 그건 TCC 스틸이 만들고 있고, 장비는 필 에너지, 요게 주로 삼성 쪽이죠. 이 기업이 일단 이제 밸류체인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 기업들 한번 넣어봤으니까 요 밸류체인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한 번씩 좀 몇 개만 살펴볼게요. KNS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고, 원통형 CIT라고 여기 보면 요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기둥 요 위에 달린 거 있죠. 요거예요. 위에 뚜껑처럼. 저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라든가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걸 만들다가 25년부터 전기차용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했고, 주로 이제 CID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배터리 팩 이제 모아놓은 거 있죠. 그 뭐 배터리 뭐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아무튼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SK온 쪽에는 BMA를 납품을 하고 있고, LG엔솔과 삼성 SDI에는 이 CID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 비즈니스는 어쨌든 요 CID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 다 해놓고는 이제 또 BMA 하니까 딱 떠오르지는 않은데, 뭐냐면 그거예요. 이게 배터리 모듈 있죠, 모듈. 네, 모듈. 배터리를 셀을 여러 개 이렇게 합쳐 놓으면 모듈이 돼요. 그 모듈을 또 모아 놓은 거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SK 온 쪽이 납품을 하고, 하지만 핵심은 CID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ID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 내부의 과열과 압력이 감지, 이게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 열폭주가 일어나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판과 연결 끊어가지고 전류를 차단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뚜껑처럼 위에 딱 달리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가 과열이 돼서 전지의 내부 압력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분리막이 전류를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올라가서 전류량을 줄이는 온도 측정 저항 소재가 작동을 해서 압력을 상승시키고 저 CID가 끊어지면서 전지가 폭발 안 되도록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에 관련된 장치고 전류 차단 장치고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원통형 배터리. 일단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만 들어가죠. 모양 자체가. 예. 그리고 원통형 CID 장비 매출 중에서 주로 LG 엔솔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LG에 들어가는데 LG 비중이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이번 달 시작을 할 텐데 4680 배터리 상단에 절연체 등의 이런 부품들을 조립하는 그 방법 중에 리베팅 방식이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금속 재료를 이 땜질 있죠. 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벳을 사용해서 접합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이제 설비 연구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요 CID 장비 속도가 60 ppm인데 이걸 120 ppm까지 속도를 높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조가 가능하고, 장비를 보통 2세대로 진행했던 이 자동화 공정인 장비 한 대로 예, 진행하는 쪽으로 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겠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방식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인딩이라 그래서 돌돌 마는 거예요. 이 음극, 양극, 이 분리막을. 그걸 젤리롤이라고 합니다. 젤리롤. 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생긴 거죠. 요 끝에 탭 붙이는 거죠. 4680 배터리는 요 탭을 없애버려요. 탭을 잘라버리는 거죠. 저게 이제 4680의 특징인데, 원래는 저렇게 원통형 배터리 끝쪽에 위 아래 쪽에 이게 탭들이 양극, 음극 탭이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CID 있죠. 요거를 CID랑 원통형 배터리 있죠. 요걸 딱 닫아야죠. 그걸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요게 마지막에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젤리롤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동그란 원통형 캔 있죠. 여기다 젤리롤 집어넣어요. 예, 넣은 다음에 고정시켜야죠. 얘네 안 빠져나가게. 그 다음 뚜껑 닫아야죠. 이게 CID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젤리롤 만들고 캔 안에 집어넣고 그걸, 그 다음에 그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전해액 딱 집어넣고 뚜껑 CID 닫는다. 요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안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폭발 안 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 BMA, 예, BMA 모듈을 만들고, BMA는 이제 어쨌든 배터리 모듈입니다. 예, 배터리 모듈은 배터리 셀을 여러 개를 합친 거죠. 그걸 이제 모듈로 한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만드는 예, 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배터리 셀을 이런 프레임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듈이 됩니다. 요거를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각형, 뭐 파우치형, 뭐 이런 것들 다 다변화돼 있는데, 근데 핵심은 아시겠지만 원통형입니다. 예, 원통형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46파이, 그러니까 4680 배터리 관련된 장비도 선제 개발을 해서 예, 그 성과를 좀 내고 있다. 그래서 캔 리벳 개발 장비를 이제 작년에 최초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680 배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2170 배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4680은 좀 다르죠. 예. 이 상단과 하단에 각각 CID가 들어가요. 위아래. 그 좀 다르죠. 예. 근데 상단과 하단에 저 뚜껑 씌워야 되잖아요. 저거를 리베팅 한대요. 그 땜질로 하는 게 아니라 리벳 방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밀하게 아마 용접을 하는 것 같아요. 위아래를. 예.
그러니까 2170은 상단에 하는 거고 4680은 요 상단 하단을 각각 다 해요. 4680이 훨씬 더 어렵겠죠. 예.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나가는데 뭐 이 4680 배터리의 약, 음극, 집 전체 활물질이 요 밑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코팅하는 얇은 막인데 저 막에 이제 그 4680 배터리 양, 음극, 집 전체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제대로 활물질이 한마디로 양극이 있고 활물질이 있잖아요. 얘를 붙여야 되잖아요. 슬러리 상태에서 용멜 넣어가지고 용멜 안 넣은 게 건시해. 용멜 넣으면 습식이죠. 근데 보통 습식이죠.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코팅을 해서 딱 바르는데 그때 필요한 그 얇은 막이 바로 집 전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 전체를 검사하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일단 먼저 KNS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 에너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레이저 노칭 장비. 삼성 SDI가 이제 2대 주주로 있고요. 예, 기존 프레스 노칭 장비 대비. 프레스 노칭은 칼로 절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칼로. 레이저는 레이저로.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일체형 장비도 만듭니다. 이 노칭 장비랑 스태킹 장비를 같이 해요.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극판을 쌓는다. 이걸 스태킹이라고 하거든요. 와인딩은 원통형 배터리. 아까 젤리를 보이시죠? 동그랗게 많은 거. 휴지처럼. 이게 와인딩 방식이고 스태킹은 쌓는 거. 이렇게 각형이나 뭐 아니면 파우치형. 이렇게 탁탁. 예. 그래서 요건 좀 밀도가 높고 요건 속도가 좀 빠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그 원통형이 들어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우치형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걸 스태킹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예. 근데 이 필 에너지는 장점이 노칭 있죠. 노칭은 이제 절단 장비 같은 거거든요. 끝에 택 같은 거 잘라주는 건데 그거랑 저 스태킹 있죠. 얘를 합쳐버렸어요.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기계에서 그냥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당연히 공간을 적게 차지하니까 훨씬 좋죠. 정밀도도 오히려 올라가고 그런 좀 장점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정밀 가공, 고속 제어, 또 양산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높고 생산성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예.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24ppm.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그죠? 근데 이 중에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생산 능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올해 LG부터 시작을 하고 아마 내년엔 삼성 쪽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필 에너지가 뭔 상관이냐? 4680과 4680 배터리 권칙이란 걸 만듭니다. 권칙이 좀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한번 챗 GPT나 이런 데도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건데 양극재와 음극재를 아까 요거 가시면 돼요. 이거 좀 설명하기 보시기 쉬우라고. 여기 있죠, 여기. 요 젤리롤을 만들었죠. 와인딩을 해가지고 젤리롤을 만들어요. 양극, 분리막, 음극. 얘를 딱 합친 다음에 돌돌 맙니다. 동그랗게. 얘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원통형 배터리 캔 안에 집어 넣어야죠. 집어 넣는 장비예요, 한마디로. 이 권칙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양극재, 음극재가 된 롤 형태 젤리로 있죠. 얘를 셀 내부로 꼬아서 넣어버려야 돼요. 이걸 해주는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4680 권치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한대요. 레이저의 장점이 있는 기업이죠. 예. 그래서 필 에너지가 개발 중인 이 설비는 양극과 음극 탭을 균일한 폭으로 가공을 하고 사실 그리고 탭이 없어야 돼요. 4680은 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줘야 됩니다. 정밀하게. 예. 균일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도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품질 산포란 용어 좀 처음 들으시죠? 빛감김. 예, 빛감김은 뭐냐면은 품질 산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품질 산포 빛감김은 그 권치 공정에서 재료의 균일성과 정밀도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균일한 거죠. 빛감김이라는 건 제품이나 공정 품질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빛감금이 적은 권치는 층간 격차가 적고 재료의 두께가 일정하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배터리 요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4680 배터리 권치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과 어쨌든 같이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증설하면 수혜를 받는, 삼성이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같이 수혜받는 기업이고, 삼성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 투자 확대하잖아요. 스텔란티스와 합작사업인 스타플러스 에너지트 공장 투자를 하고요. 27년도에 양산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 금액도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삼성이 미국에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늦긴 했지만 삼성이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체인 중에서 아마 LG 쪽에 이제 원래 삼성 쪽이에요. WCP는 삼성의 배터리 분리막 전용 거의 회사 중에 하나인데 4680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마 국내 오창 공장에 WCP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메리츠증권에선 적어주셨고, 한번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아시죠? 이렇게 생긴 분리막이 굉장히 이렇게 얇게 돼 있죠. 이런 이제 분리막을 만들고, 양극과 음극은 닿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를 분리해주는 그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체 2차 전지 소재 원가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시장도 꽤 커지고 있죠. 2020년에 45억 제곱미터, 2030년에는 379 제곱미터로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잖아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그때 리튬 이온만 보내줘야죠. 다른 건 통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리막은 저렇게 양극과 음극 자체를 일단 막아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리막이에요. 기공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이 이렇게 갔다 왔다 해요. 다른 건 못 통과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게 이제 분리막이에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건식과 습식. 근데 대세는 습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식은 간단하긴 한데 기공 사이즈 있죠. 저 동그란 구멍이 불균일한데, 습식은 되게 균일합니다. 그래서 습식의 대세가 됐고, 건식 대비 또 두께도 얇아요. 그래서 얇을수록 좋죠. 당연히 배터리 무게를 또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저렇게 얇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습식 분리막 중에서도 코팅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 표면에 코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세라믹, 이소브라비닐, 아라미드 등 이런 접착제 있죠. 이런 것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열성, 그러니까 열에 강한 성질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5.5m 폭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양면 코팅 분리막도 만들었대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코팅 분리막 있죠. 양면에 하는 거. 양쪽 면에 특수 코팅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요걸 하면 또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접착 분리막도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러니까 코팅 분리막, 양면 코팅 분리막, 접착 분리막, 이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코팅을 하면 안정성이나 성능이 올라가고, 접착 분리막은 뭐냐면은 분리막과 전극 사이에 접착층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막이 있고 이 양극, 음극이 있죠. 분리막은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다 층을 하나 더 넣어요. 접착층을. 그래서 배터리의 또 안정성을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WCP는 원래 일본에 W스코프가 상장돼 있고, 한국의 오창에 IT용, WSK랑 전기차용, 청주에 여기가 전기차용입니다. 이건 IT용. 배터리가 IT에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이게 이제 WCP죠. 전기차용. 근데 우려 외국 집단 발표된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전해액 괜찮을 것 같다, 전해액 기업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던 건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에서 이제 뭐 외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할 때 중국 지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분리막과 전해액은요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분리막 전해액은 중국이 세계 1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한 수혜를 받는데, 근데 왜 전해액만 갔냐?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해액이 먼저다. 왜? 전해액은 미국에 공장이 진짜 있어요.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근데 분리막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혜 강도가 밀려요.
그래서 먼저 전액이 날라가 버렸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보고요. 판단하는 시간 충분합니다. 저 정책 나오고도 한참 안 갔어요. 엔캠도. 기억하시겠지만. 안 갔어요. 처음엔. 그래 나중에 주가 폭등해 버렸죠. 네, 근데 저렇게 많이 갈 줄 몰랐지만 하여튼 이제 분리막도 이제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분리막이 아쉬운 건 미국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미국에 빨리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나온다면 상당한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죠. 자, 습식 분리막 밸류체인은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가 일단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WCP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데 이건 21년도 자료라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근데 핵심 뭐다? 중국은 못 들어간다. 요게 핵심 포인트. WCP가 이번에 또 새로운 공법을 또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당연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하는데 성공하면 생산 능력이 2배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북미의 배터리 분리막 수요 보세요.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이거를 중국 외 기업이 해줘야죠. 중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수혜입니까? 일본과 한국이죠. 그 중에 한 회사가 WCP죠. 또 이미 삼성과 분리막 23년부터 27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신공법 적용하는 이제 양산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2분기에 국내 충주에 7, 8라인 공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헝가리 8개 라인 중에 4개가 들어가요. 신공법. 그럼 생산 능력이 이렇게 급증을 하겠죠. 25년부터요. 저 신공법 적용되면서 확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WCP 생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뭐 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밸류 체인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주가 못 오른 기업들 좀 위주로 골라봤어요. 예, 너무 오른 거는 이제 뭐 엔캠이 수혜주예요. 근데 엔캠을 이제 와서 분석하면 뭐합니까? 미리 했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엔캠은 다 여러 번 공부를 다 했었고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드린 자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680 어차피 이것도 반드시 다걸 미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보자는 차원에서 아직은 조금 시간 남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은 아마 반도체 하나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